네, 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의 성주원 법조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고려아연 이야기부터 먼저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아연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허위 공시 그리고 부정거래 의혹으로 이번 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배경부터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아연은 지난해 10월 2조 5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지만 그보다 앞선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는 조건으로 공개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공개 매수 이후에 재무구조의 변경을 가져올 계획이 없다라고 신고서에 명시를 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10월 14일부터 미래에셋증권과 함께 유상증자 실사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허위 공시 및 부정거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금감원은 작년 11월에 정정신고를 요구했고 고려아연은 같은 달 13일 유상증자 철회를 공시했습니다. 이후에 금감원은 올해 1월 이 사건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패스트트랙 이첩했고 검찰은 지난 23일에 고려아연 본사, 또 경영진 사무실, 주거지 등 총 11곳, 또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 본사를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고려아연 최은범 회장 등 경영진 5명을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에 피의자로 적시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4일인 어제는요, MBK 파트너스와 영풍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습니까? 네, 압수수색 이튿날인 24일 검찰은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MBK 파트너스 그리고 영풍 본사 및 경영진 주거지 12곳에 대해서도 추가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정거래를 시도했는지 여부를 또 살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MBK와 영풍의 자사주 공개 매수 주관사였던 NH투자증권 직원 1명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수사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MBK 파트너스는 자신들은 참고인 신분이며 또 경영진의 자택은 수색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거래 과정 전반의 정보 유통 또 공시 투명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사건은 고려아연 측뿐만 아니라 경영권 분쟁의 반대편인 그 MBK 또 영풍 측과 관련해서 또한 증권사 전반으로까지 지금 확장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이번 수사가 경영권 분쟁 속 기업 공시의 투명성 그리고 책임 문제를 짚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 고려아연 수사가 또 자본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자본시장 신뢰 측면에서 고려아연은 적지 않은 충격을 지금 줬는데요. 비철금속 업계 1위 기업의 2조 원대 유상증자 관련 공시 허위 기재 의혹은 투자자들의 불안을 키웠고 또 해당 시점 고려아연 주가가 아시다시피 큰 폭의 등락을 반복하면서 시장 혼란을 또 초래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더불어 미래에셋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같은 주요 증권사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자본시장 전반의 공시 투명성, 또 정보 관리 체계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권 분쟁 시 기업이 공시를 전략적으로 이용할 경우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됐고요. 금융당국도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서 감독과 제재를 강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시 절차의 실효성 강화, 또 내부 통제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자본시장에 영향 짚고 왔고 그렇다면 법조계에서는 또 어떠한 시선으로 보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 사건의 규모와 또 구조적인 복잡성 이런 것으로 인해서 법조계에서도 아주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려아연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또 미래에셋증권은 또 다른 대형 로펌과 각각 협업을 하고 있고요. MBK 파트너스와 영풍도 법률 자문을 강화하면서 수사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공개 매수와 유상증자 사이의 정보 공시 책임, 그리고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활용 가능성 등을 판단하는 중요한 법적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가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사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가 기업의 경영 판단 자율성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자본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의견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고려아연 이슈 짚고 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주가는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된 사안 계속해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홈플러스 그리고 MBK 파트너스 관련 이슈인데 홈플러스 그리고 대주주죠. MBK 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라는 의혹 때문에 금융당국과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점주와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국회 청문회를 요구하면서 현재 거리에 나섰고요. 법원의 경우에는 홈플러스에 6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허가를 한 상황입니다.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이 관련 핵심 쟁점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건의 핵심은 MBK 파트너스와 홈플러스의 경영진이 2월 25일 신용등급 하락 통보 이전에 해당 가능성을 인지했는지 여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기업평가는 홈플러스의 단기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하향 통보했는데 금융당국은 MBK가 이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면 이것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2월 26일 재심 과정에서 MBK가 1,000억 원 크레딧 라인 제공과 또 상환, 전환, 우선주, 상환 조건 변경을 통해 등급 방어를 시도했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해당 조치가 사전 인지의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또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MBK 입장에서는 2월 25일 통보 전까지는 등급 하락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재심에 제출한 자료들이 오히려 우리가 사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정황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내부 문건과 이메일 등을 통해서 인지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고요. 검찰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강제 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법원이 홈플러스에 600억 원의 대출을 허가했다라는 소식도 있었는데 이 내용도 자세하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23일이죠. 홈플러스가 신청한 600억 원 규모의 DIP 금융을 허가했습니다. 이 DIP 금융은 회생기업이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출인데요. 물품 대금, 또 매출 정산 채권 등 공익채권 변제에 우선 사용되는 자금입니다. 이번 DIP 대출은 사모펀드 큐리어스 플러스로부터 이자율 10%, 3년 만기 조건으로 제공이 되고요. MBK 김병주 회장, 또 김광일 부회장이 연대 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법원에서는 일단 홈플러스에 불리한 조건은 없다라는 이유로 일단 허가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회생 절차를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불만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납품업체와 점주들은 변제가 지연되고 또 임대료 감액 요구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MBK가 주주로서의 자구책 없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채권자 희생을 강요하면서도 주주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는 이제 홈플러스 피해자들이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 사안도 자세하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22일 국회에서는 피해 점주와 노동자들이 참여한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민병덕 의원과 피해자 단체들은 국회에 홈플러스 사태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MBK가 점주 매출에서 수수료를 먼저 공제하거나 또 일방적으로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사태의 책임을 현장에 전가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마트 노조는 납품 중단으로 매대 품목이 급감하고 매출도 하락하면서 이 회생 계획 이전에 홈플러스가 붕괴할 수 있다라는 또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24일에는 MBK 사무실 인근 농성장이 종로구청에 의해서 강제 철거되면서 노조원 2명이 다치는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는데요. 일부에서는 이번 사태가 티몬 위메프 사례처럼 소상공인 피해로 확산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금융당국 그리고 검찰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을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4일 브리핑에서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 회생 절차를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앞서 금감원은 지난 21일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서
패스트트랙으로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고 검찰은 통화 기록, 또 내부 문건 확보 등을 위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다음 달 말까지 전담 태스크포스를 운영해서 검찰 수사를 지원하고 또 회계 감리와 MBK에 대한 검사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이번 수사는 자본시장에서의 정보 공시, 또 책임 주체의 구조, 그리고 사모펀드의 사회적 책무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그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홈플러스 이슈까지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성주원 법조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